그들은 덤불 뒤에 쪼그려 앉고 양동이 위에서 균형을 잡고 벽도 없는 긴 벤치를 함께 사용했으며 때로는 빠져서 익사했습니다. 잔치 함께 2016년 리처드 라라키어는 집 변소에 올라갔습니다. 나무가 부러졌습니다. 그는 떨어져 자신의 배설물에 빠져 익사했습니다. 하지만 도시 전체의 하수도 시스템이 죽음의 함정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덤불 뒤에 쪼그리고 앉고 양동이 위에 균형을 잡고 벽이 없는 긴 벤치를 나누어 앉았으며 가끔은 빠져서 익사하기도 했다. 중세시대의 화장실 가는 일은 단순히 지저분한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사람 앞에서 이루어졌고 위험하며 민망한 일이었다. 하수구도 배관도 사생활도 없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했을까? 그리고 그것이 화장실과 배관이 없던 시절의 더러움, 수치심, 비열함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자연이 유일한 화장실이었다. 시골에서는 그것이 간단했다. 덤불 한 줄, 들판에 움푹 들어간 곳, 목초지의 먼 한쪽. 그러나 도시에서는 벽이 높고 이웃이 많았기 때문에 간단함이 수치스러움으로 변했다. 사람들은 여전히 같은 필요를 느꼈지만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달라졌다. 공공장소에서 화장실에 가는 것은 불법이 되었다. 발각된 사람은 벌금으로 돈을 내야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화장실이 없었다. 그들은 양동이, 점토그릇, 몸에서 나오는 것을 담을 수 있는 무엇이든지 사용했다. 어떤 이들은 나무로 만든 특별한 의자를 사용했으며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고 그 아래에는 냄비가 있었다. 다른 이들은 좁은 거리를 지나 어두운 구석을 찾으며 아무도 자신을 보지 않기를 바랐다. 1839년 런던에서 한 거지 소년이 거리에서 화장실을 가기 위해 쪼그려 앉았다. 마차가 그를 지나쳐 그를 죽였다. 공식 기록에서는 그를 야만인이라고 불렀다. 슬픈 부분은 사고만이 아니었다. 그 이후 사람들은 그를 판단했다. 공공장에서 화장실 가다가 발각되는 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당신을 가난하고 더럽고 무가치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화장실에 가는 행위는 삶의 가장 자연스러운 일 중 하나가 되어 당신의 중요성을 가늠하는 방식이 되었다. 당신이 가는 곳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었다. 중세 가정 안에는 병기통이 대기하고 있었다. 조용하고 필요하며 수치스러운 것이었다. 그것은 점토 주석 또는 심지어 은으로 만들어졌을 수 있다. 더 부유한 가족들은 그것을 걸쳐진 천뒤나 나무 수납장 안에 숨겼다. 가난한 가족들은 이를 벽난로 옆이나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침대 밑에 두었다. 모두가 그것을 사용했지만 그에 대해 이야기하진 않았다. 그것들은 사적인 것이어야 했다. 그러나 안에 내용물은 쓰레기 구덩이, 쓰레기 더미 또는 너무 자주 바로 거리로 버려져야 했다. 그것에 대한 법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소리치며 창문 밖으로 쓰레기를 버리곤 했다. 때로는 예고도 없이 중세의 거리들은 썩은 냄새가 났다. 농장 동물과 쓰레기뿐만 아니라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그것은 도시 전체의 민망함을 안겼다. 그러나 수백 년 동안 계속해서 일어났다. 병이통은 인간의 존엄성을 빼앗고 그것을 액체와 악취로 만들어버렸다. 사람들을 실내에서 화장실에 갈 수 있게 해주긴 했지만 더 어려운 질문을 남겼다. 쓰레기를 어디에 두어야 할까? 하수구가 없는 세상에서 꽉 찬 병이 통은 답이 없는 문제가 되었다. 비어있는 병이 통은 사람들에게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양동이가 충분하지 않을 때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의자를 사용했다. 가운데에 구멍이 뚫린 조각된 나무 의자 아래에는 냄비가 대기하고 있었다.
그것은 가구처럼 보였다. 때때로 그것은 쿠션과 조각이 있는 화려한 것이었다. 그러나 존엄성은 가짜였다. 왕들은 이러한 왕좌 같은 의자에 앉았고 교회 지도자와 고급 여인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림에서 그들은 로브를 입고 포즈를 취했다. 실제 생활에서는 두꺼운 커튼 뒤에서 말없이 화장실에 갔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아야 할 하인을 두었다. 그러나 모든 병이통은 수작업으로 아래층으로 옮겨져야 하고 안마당을 지나 개방된 곳으로 나가야 했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이 매일 직면하는 것과 같은 문제에 직면해야 했다. 몸에서 나오는 것은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벽이 얇고 냄새가 소문처럼 퍼지는 복잡한 아파트 건물에서는 쓰레기 때문에 이웃 간의 싸움이 일어났다. 그것은 기초로 스며들었다. 나무를 망쳤고 우정을 파괴했다. 특별한 의자들은 사생활을 약속했다. 그러나 가까이 지어진 마을에서는 사생활은 결코 진짜가 아니었다. 모든 돌담 뒤에는 같은 비밀이 있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진짜보다 더 깨끗하다고 가장하려고 했다. 내장형 화장실은 발전처럼 보였다. 영구적인 고정물, 지저분한 필요에 대한 문명화된 답이었다. 그러나 그 돌 의자나 나무판 아래에는 어두운 조용한 위험이 있었다. 쓰레기 구덩이, 그것은 아무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담고 있었고 때때로 생명을 앗아갔다. 1396년 리차드 라라키에르라는 남자가 자신의 가정용 화장실 위에 올랐다. 그 아래의 나무가 부서졌다. 그는 빠져서 자신의 쓰레기 속에서 익사했다. 이것은 단순한 무서운 이야기만이 아니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다. 런던, 파리, 요크, 브르에, 전역에서 쓰레기 구덩이는 위험했다. 그것은 이웃벽으로 스며들었다. 우물로 스며들었다. 사람들이 돌보지 않으면 무너졌다. 시의회는 규칙을 정했다. 구덩이는 돌로 둘러싸여야 하고 재산 경계선에서 최소한 2.5피트 떨어져 있어야 했다. 구덩이가 둘러싸여 있지 않을 경우 더 멀리 떨어져 있어야 했다. 그러나 규칙은 구멍을 메우지 못하고 부패를 막지 못했다. 구덩이가 넘치면 사람들은 서로 소송을 하거나 불화를 일으켰고 때때로 질병에도 걸렸다. 화장실은 진보를 의미했지만 동시에 죽음의 함정이었다. 사람들은 서로 가까이 살수록 안도와 파멸 사이의 경계가 얼마나 얇은지를 더 깨닫게 되었다. 많은 중고 중세 가정에서는 특히 좁은 도심 공간에 몰려 있었던 곳에서 화장실이 바닥 아래가 아니라 벽에 매달려 있었다. 이것을 가드로브라고 불렀다. 그것은 2층 또는 3층에서 튀어나와 종종 뒷골목이나 안마당 위에 있었다. 작은 의자, 구멍, 직선으로 떨어지는 감소, 그리고 그 끝에서는 아무것도 없다. 공기와 아래에 있는 것뿐이다. 이론적으로는 쓰레기가 구덩이나 배수구로 떨어졌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디에든 떨어졌다. 잘못된 시간에 지나가는 사람은 더러운 곳으로 덮일 수 있었다. 바구니를 들고 있는 여성, 거위를 쫓고 있는 아이들. 경고는 없었고 친절도 없었다. 부주의한 지주들은 벌금을 물었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돌로 된 떨어지는 구멍을 만드는 법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건설에는 비용이 들었고 중세 건설자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의 존엄성을 건드리며 위험을 감수했다. 그래서 매일 모든 가정의 쓰레기가 떨어졌다. 모든 층에서, 모든 가정에서 냄새는 돌에 붙었다. 땅은 미끄럽고 악취나는 카펫이 되었다. 가드로브 아래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매일 끔찍한 냄새가 찾아왔다. 중세의 골목은 단지 시끄럽고 혼잡한 것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위에서 떨어진 것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
그래서 하늘도 깨끗하지 않았다. 결국 도시들은 쓰레기가 벽과 창문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구조가 필요했기에 함께 결합 취입했기에 도시들은 그것을 지었다. 1700년대에는 요크와 같은 도시가 법을 통과시켰다. 동네당 하나의 화장실. 그것을 시지 하우스라고 불렀다. 긴 나무 좌석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구멍이 정렬되어 있었으며 그 사이에는 벽이 없었다. 그것은 다리 위, 시장 광장 근처, 강가에 있었다. 사람들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앉아 피부가 나무에 닿고 아래에서는 물소리가 들렸다. 런던에서 발견된 3인용 오크 화장실은 사용하는 흔적을 여전히 보여준다. 사생활도 수치심도 없이 몸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슈루즈버리에서는 15세기 긴 집이 강을 가로지르며 168개의 좌석이 있었다. 남성과 여성이 분리되어 있었다. 이는 사치가 아니었다. 필요했다. 이 화장실은 흐르는 물로 바로 비워졌다. 쓰레기 구덩이도 삽질도 없이 단지 중력과 흐름에 맡겼다. 어떤 이들에게는 훌륭한 공학으로 보였다. 다른 이들에게는 발전으로 위장한 더러움이었다. 그러나 변기통, 가드로브, 사생활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공공 화장실이 단순한 나무와 물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그것은 군중 속에서 수치심이 사라질 수 있는 장소였다. 필요할 때 판단받지 않을 수 있었고 모두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몇몇 도시는 강에서 구원을 찾았다. 중력과 흐르는 물이 모든 것을 쓸어낼 수 있는데 왜 쓰레기 구덩이를 파야 할까? 그래서 그들은 물 위에 화장실을 지었다. 공공 화장실은 마치 부두처럼 서 있었고 더디게 흘러가는 더러움 위에 나무 벤치가 있었다. 누군가가 배변할 때 강이 나머지를 처리했다. 슈루즈버리의 긴 집은 물가의 성별로 나누어진 198개의 좌석을 제공했다. 요크와 엑서터에서는 다리 아래 석조 아치에 구멍이 뚫렸다. 런던도 마찬가지였다. 중세인들에게 흐르는 물은 자연의 청소기였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마음도 잊을 수 있겠지. 하지만 진실은 더 추악했다. 쓰레기는 강변에 달라붙었다. 물고기를 죽였다. 우물을 감염시켰다. 깨끗한 물을 조용한 살인자로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세기 동안 강은 불가능한 문제에 대한 가장 쉬운 대답으로 남았다. 그것은 사람들을 묻고 싶지 않은 것을 삼켰다. 그 대가로 건강과 때때로 생명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누군가는 다른 사람들이 흘리는 것과 마주해야 했다. 그들은 공무원이나 쓰레기 청소부라고 불렸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바닥 아래에서 쓰레기 구덩이 안에서 일했다. 그들은 썩은 곳에 양동이, 나무 조각, 로프를 가지고 올라갔다. 일은 잘 벌렸지만 많은 금수 대가가 따랐다. 그들은 독성 공기를 막기 위해 오래된 천을 여러 겹으로 입었다. 그들은 폭발성 가스 근처에서 깜빡이는 횃불을 들고 있었다. 1339년 한 청소부가 일후 씻으려다 템스강에서 익사했다. 어떤 이는 젊은 나이에 죽었다. 다른 이들은 너무 더러워서 결혼할 수 없고 이오부처럼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필요한 존재로 조롱당했다. 도시는 그들에게 의존했지만 존중을 주지 않았다. 그들은 시의 기계 속의 유령이었고 다른 사람들이 쉽게 숨 쉴 수 있도록 악취를 퍼내는 일을 했다. 그들의 일은 다른 이들이 결코 일어나지 않았던 일을 지우는 것이었다. 그들은 단지 노동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악취의 부에 무명의 영웅들이었고 한 양동이씩 거리를 깨끗이 하였다. 그들이 어둠 속에서 사라졌을 때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더러움도 돈을 벌 수 있었다. 공공 화장실이 늘어남에 따라 도시는 이를 개인에게 임대하기 시작했다. 15세기 코번트리에서는 윌리엄 피어라는 남자가 웨스트 오초드의 공공 화장실을 9년 동안 임대했다. 그는 연간 수수료를 지불했다. 대신 그는 화장실을 청소하고 근처 다리를 수리하며 절박한 사람들이 낼 수 있는 수수료를 모았다. 화장실은 비즈니스가 되었다. 앉을 권리를 위해 몇 개의 동전, 해소의 특권을 위해 돈을 받았다. 그러나 만약 당신에게 아무것도 없다면 가장 가난한 사람들, 거지들, 과부들, 병자들은 수수료가 그들이 넘을 수 없는 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골목의 통 뒤나 시장의 가판대 사이에 쪼그려 앉았다. 그들은 벌금을 물고 수치를 느끼고 구타당했다. 사망 기록에서는 그들이 누구였는지보다 어디에서 배변하고 있었는지가 더 기억되었다.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은 사회적 계급의 표시였다. 화장실이 없다면 공개적으로 더러운 것이었다. 중세도시에서 쓰레기는 단순히 질병을 노출시키지 않았다. 그것은 불평등을 드러냈다. 하지만 모든 이가 등을 돌린 것은 아니었다. 일부는 인류의 쓰레기 속에서 고통의 얼굴을 발견하고 자비를 선택했다. 1309년 존 오브 walt는 세인트 마가렛 교회 근처에 공공 화장실을 지었다. 1420년대 런던의 유명한 시장 리차드 휘팅턴은 자신의 유언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100개의 28석 화장실을 만드는 데 돈을 썼다. 조용히 자선 가정 아래에 위치했다. 한 과부는 지붕 수리에 필요한 동전을 기부했다. 전 시장은 화장실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돈을 남겼다. 이들은 웅장한 대성당이 아니었고 돌의 기념비도 아니었다. 그것들은 벤치의 구멍, 어둠 속의 양동이었다. 그러나 그것들은 또한 더러움이 피부, 냄새, 그리고 영혼에 달라붙는 세상에서의 친절한 행동들이었다. 누군가가 평화롭게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빵이나 피신처를 제공하는 것만큼이나 거룩한 헌물이었다. 때로 구원은 설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오는 것이었다. 중세 화장실은 단순한 더러운 구석이나 썩은 구덩이 이상이었다. 그것들은 사회가 숨기고자 했던 것, 수치심, 분열, 조용한 잔인성을 보여주었다. 비워진 모든 양동이, 지나치게 가까이 지어진 모든 가드로브, 배변하다 처벌받은 모든 아이들 속에서 우리는 문명화할 수 없는 것을 문명화하려고 했던 세상을 보게 된다. 그리고 그 노력은 실패로 돌아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속에서도 자비의 행동이 존재했다. 그것도 역사다. 사람들이 무엇을 지었는지 뿐만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묻으려 했는지도